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측근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있는 영남대학교를 원래 주인인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통합공항 이전에 올해한 최종 후보지 선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민선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단풍철을 맞아 산악 사고도 함께 늘고 있어 등산객과 행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대구 경북은 쾌청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이 안개는 금세 거치고 우리 지역 다시 쾌청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1도, 안동 6도로 쌀쌀함이 느껴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곳곳에 설이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대구 22도, 안동도 22도 등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을 제외하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일교차도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측근들이 재단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 갈등과 내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남대를 원래 주인인 대구와 경북 시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수많은 교수와 직원들은 박근혜 재단에 벌벌벌벌 떨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가 재정 적자 진상을 밝히고 박근혜 재단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갇힌 신세가 됐지만 영남대 재단은 아직 박정희, 박근혜 분열의 그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재단이 다시 대학 들어와서 과거 30년 전의 파행을 다시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영남대를 원래 주인인 대구 경북민에게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남대학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유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출연해서 만든 밀립대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설립 취지대로 그 다시 시민의 품으로 이제 돌려주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제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남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은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도 영남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답답한 것은 대구시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이 보입니다. 올해한 최종 후보지 선정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31일 국방부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항 이전에 드는 사업비 관련 내용과 옮겨갈 곳에 어떤 지원을 하고 기존 공항터는 무슨 용도로 쓸지를 담았습니다. 공항을 어디로 옮길지 결정하기 전에 마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방부는 공항 이전에 얼마나 쓸지 대구시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 발을 뺐습니다. 공항이 옮겨갈 군의와 의성이 대구시 계획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대구시의 자료를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대구시와 국방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구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방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 사이의 더딘 진행 과정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달째 검토 결과를 대구시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고 이런 지적에 따라서 12일부터 협의에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쪽은 대구시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대구시의 원래 목표인 최종 후보지 선정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홍수 예방보다는 꾸미는 대치 중에 수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 포항 냉천 고향해강 정비 사업 현장은 이번 태풍에 또다시 파헤쳐져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물살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남쪽 5천억을 관통해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냉천은 25호 태풍 콩네이의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인 8.2km 고향해강 정비 사업.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곳곳에 생채기를 드러냈습니다. 황토물을 일으키며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실어 나르는 자갈은 수십억 원의 세금입니다. 2년 전 태풍 차바와 피해는 판박이. 차바 피해 복구에 포항시는 공기 연장과 함께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시간과 예산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자갈밭을 목격한 시민들의 마음은 쓰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떠내려가겠지요. 이거 공사 시작할 때부터 떠내려가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이거 한 해 한 번씩 이러면 낭비잖아요. 포항 북쪽 흥해읍 곡강천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하천 정비를 했지만 태풍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야구장 인조 잔디는 1년 만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홍수에 약한 시설인지 뻔히 알면서도 인조 잔디를 시공한 겁니다. 복구 공사는 피해 방지가 우선입니다. 이번 보수 공사를 할 때 좀 더 강한 공법으로 해서 원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포항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하천 피해가 없었습니다. 형산강 중류인 경주 서천에는 갈대나 나뭇가지 등 부유물만 치웠습니다. 서천 둔치에는 가로등과 벤치 외에 물 흐름을 방해할 시설이 없어 태풍이 지나고 하루나 이틀 후에는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경주시는 둔치에 그라운드 골프장과 바닥 분수를 설치할 계획인데 미관보다는 물 흐름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들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주 소규모로 꼭 필요한 시설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과 달리 지방 하천은 단체장에게 위임되다 보니 수해에 약한 시설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시구마다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랑이라든지 보라든지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또 시군에 다 위임돼 있다 보니까. 수해를 확인하고도 냉천에는 물살에 약한 보도블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소홀히 한 거칠의 하천 정비가 수해를 부르고 세금을 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단풍철에 맞춰 산행 계획 잡는 분들 많으시죠? 이맘때면 산악 사고도 함께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 이 50대 남성은 산을 오르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며 쓰러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청송군 안덕면에선 70대 남성이 산행 중 다쳐 역시 헬기로 이송됐고 상주시 화서면에선 버섯을 채취하던 60대가 조난당했다 구조됐습니다. 단풍철 가을 산행이 시작되면서 최근 열흘간 경북에서만 70여 건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보다 20건 이상 급증한 건데 실제 전체 산악사고의 40% 가까이가 가을철에 일어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단풍이 본격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행객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산 시간을 정해서 산행해야 하며 체온 유지를 위하여 여벌의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을산은 악엽과 이슬 등으로 지면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소백산, 월악산 등의 정상부가 20%가량 단풍이 든 가운데
10월 말쯤엔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겠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감사원이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100일을 맞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감사원은 비리 문제가 있는 지자체 58곳을 선정했는데 경북에서는 시의원 친인척의 수의계약 의혹이 일었던 상주시를 비롯해 영주, 예천,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등 8곳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점검 대상은 선거 조력자 등에 대한 보훈 인사, 인허가 및 계약 비리, 회계 부정 등이고 상주시에는 감사 인력이 투입돼 열흘간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고교생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해마다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학교 교정에 세우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에 이어서 올해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항일운동의 상징 손도장 비석을 세웠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의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광야에 우뚝 서 있는 검은 비석.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7달 전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단지동맹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단지동맹비가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도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동북공정 등등의 것들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억하자는 취지로 단지동맹 손조각상은 이 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 30여 명이 주도해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벼룩시장을 열고 위안부 소녀상 배지를 판매하면서 1,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교정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데 이어 두 번째 역사 바로 알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적극 나선 겁니다. 역사를 어른들 분께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년 10월 1일을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새로운 역사 알리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폭염이나 한파와 비슷한 수준의 재난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전기 시내버스와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부터 대전에 전기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우선 진잠과 서대전, 대전역을 경유하는 급행 1번과 대학과 5월드를 거치는 311번 등 2개 노선에 한 대씩 운행합니다. 전기버스의 약점으로 꼽히는 배터리와 충전 성능을 보기 위해 6개월 시범 운행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에 버스가 약 1,030대 정도가 있는데 약 50% 정도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상버스 50% 중에 상당 부분을 앞으로 전기버스라든가 수소버스도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의 시범 사업으로 수소버스 5대를 신청했고 올 연말과 내년 4월 수소 충전소도 2곳 만듭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도 사업비는 부담입니다. 전기버스는 기존 저상버스의 2배인 한 대에 4억 5천만 원, 수소버스는 8억 원이 넘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양자 기술을 적용한 저감 장치를 공용 차량 10대에 우선 장착했습니다. 특허받은 이 장치는 차 한 대에 4, 50만 원이면 됩니다. 노후된 차량을 그대로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매연 문제라든지 연비 문제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어떤 안정성이나 승차감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시는 자동차 유해가스를 줄이는 도로 포장 기술을 이달 말 천안 성성동 삼성대로 8,000제곱미터에 시험 포장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재앙 수준이 돼버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새벽 4시 10분쯤 대구시 서구 상리동 금호화물차 공영차고지 앞에서 달성경찰서 A경위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섬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1시 10분쯤에는 경산시 얌양 농협 내거리에서 동부경찰서 비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9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해수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안 40개 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비율은 2013년 47%에서 지난해 5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해수부가 지난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11.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해양 쓰레기 수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우리나라는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 원전 사고 보상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손해배상 지급 한도액은 4,700억여 원으로 독일의 14%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수원의 재산보험 보장 금액은 1조 100억 원에 달해 주민 배상액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반면 독일은 주민들에게 3조 1천억 원, 일본은 1조 1천억 원 등에 달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약 3%, 그중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 숫자는 지난 2010년 1,800여 명에서 2014년 4,200여 명, 올해는 8,200여 명으로 4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은 414명, 중도 입국 학생이 226명입니다. 주말 동안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는 대구의 하늘처럼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다행히 이 안개는 금세 거치고 우리 지역 다시 쾌청한 날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1도, 안동 6도로 쌀쌀함이 느껴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곳곳에 설이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 22도, 안동도 22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엔 안개 낀 곳이 있지만 금세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청도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 21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7도, 김천 5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문경과 김천 21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봉화 3도로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2도, 봉화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우리 지역 계속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